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겨울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꽃피우는 작물이 있다. 그 특별한 꽃을 찾기 위해 경기도 양주로 향한 담당 제작진. 평범해 보이는 이 마을에 얼마나 특별한 꽃이 재배되고 있는지 안으로 들어가 보니 겨울이면 알록달록한 색을 뽐낸다는 꽃은커녕 푸릇푸릇한 풀들만 가득한데 대체 어떻게 된 걸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역전의 부자농부에서 나왔는데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겨울에 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여기는 그냥 풀같이 생긴 것만 가득하네요. 아, 얘는 지금 꽃을 볼 수 없고요. 얘는 4월에서 5월에 꽃을 볼 수 있는 카네이션입니다. 이 식물은 카네이션? 그러면 제작진이 잘못 찾아온 걸까? 얘는 이제 겨울 동안에 키워서 봄에 꽃을 볼 수 있고요. 예, 꽃을 볼 수 있는 식물은 이제 저쪽 다른 온실에 키우고 있습니다. 꽃은 다른 온실에 있다. 그 꽃을 확인하기 위해 가보니 온실 가득 알록달록한 꽃이 피어있다. 예, 제가 키우는 꽃은 이 꽃입니다. 붉은 빛이 영롱한 이 꽃은 뭘까? 이 꽃의 이름은 시클라멘이라고 합니다. 시클라멘은 겨울에 피는 꽃인데 9월에서 3월까지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겨울에 피는 꽃이 시클라멘? 겨울이라는 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알록달록하게 온실을 가득 채운 시클라멘. 화사함을 자랑하는 꽃인 이 시클라멘으로 인한 매출은 얼마일까? 저희는 이 시클라멘뿐만 아니라 시기별로 다양한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총 매출로는 약 6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클라멘과 같은 꽃들로 연매출 6억 원을 달성한 이승훈 부자농부. 하얀 겨울을 형형색색 아름답게 물들인 시클라멘. 이 시클라멘은 대체 무슨 꽃일까? 앵초과 식물 중 하나로서 그 원산지는 그 유럽의 지중해 연안이고요. 구근호로 자라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얘네들은 저온성 식물이라 겨울철에 실내에서 보기에 가장 적합한 꽃 중 하나로 9월에서 4월까지 꾸준히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식물 중 하나입니다. 따뜻한 날씨와 촉촉함을 좋아하는 다른 꽃들과 달리 시클라멘은 저온 건조한 겨울철 실내에서도 잘 자란다는데 네, 시클라멘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구근이란 곳에서 이제 잎과 꽃이 계속 올라오고 이파리 수와 꽃의 수가 똑같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파리가 많을수록 꽃이 많이 피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파리가 5개가 피어 올라오면서 하트 모양을 띠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잎 하나에 꽃이 한 송이씩 피는 것이 시클라멘의 특징. 게다가 꽃을 옆에서 보면 하트처럼 사랑스러운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 넓은 온실을 알록달록하게 물들인 시클라멘. 부자농부는 몇 종류의 시클라멘을 재배하고 있을까? 저희 시클라멘 품종은 다 비슷하고요. 그 안에서도 그냥 색깔만 다른 품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색깔은 대표적으로 빨강, 보라, 분홍, 흰색 4가지고요. 이제 그 세부적으로 나눠지면서 한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시클라멘은 단색뿐 아니라 형형색색의 그라데이션도 띄고 있어 취향대로 고를 수 있다고. 부자농부가 관리하는 시클라멘 온실 규모는 얼마나 될까? 저희 온실의 규모는 총 한 1,500평 정도 되고요. 1년에 재배하는 화분수로는 한 12만 개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온실 한쪽으로 가더니 버튼을 누르는 부자농부. 그러자 온실의 천장을 덮었던 커튼이 걷히기 시작했다. 대체 무슨 일일까?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꽃들 잠에서 깨우려고 커튼 열고 있습니다. 꽃들을 깨우려고 커튼을 연다? 커튼을 열자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높은 천장. 왜 닫고 있었을까? 커튼을 열어두는 이유는 이제 보온 역할을 해주는 커튼을 여므로써 가려진 햇빛을 식물한테 주기 위해서 연 겁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밤에는 온기를 품었다가 낮에는 내리쬐는 햇볕을 보충하려고
여러 겹의 커튼으로 온실 온도에 신경 쓴다는 부자농부. 이 시클라멘은 15도 이상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조실 같은 경우는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가지고 낮에 들어왔던 열기를 가둬주기 위해 세 겹으로 함으로써 난방비도 절감하고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식물들이 시들지 않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승훈 부자농부는 온실 천장에 세 겹의 커튼으로 난방비를 절감할 뿐 아니라 온실을 열지 않고 관리할 수 있도록 15도씨를 유지하기 위한 온풍기와 통풍을 위한 환풍기, 적정 습도를 제어하는 제습기도 설치해 병해충도 예방하고 있었다. 온도 변화를 최소한으로 해 산뜻한 온실을 관리하는 부자농부. 다듬을 거 많아요? 왔어? 좀 되네. 어머니와 함께 시클라멘을 재배하고 있다는 이승훈 부자농부. 언제부터 꽃농사를 지었을까? 저하고 애들 아빠하고 먼저 시작했지. 이거 한 지가 한 20년? 해가요. 됐어요. 아들이 그래도 이걸 하겠다고 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힘들다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아들이 같이 해주겠다고 하니까. 1만 개가 넘는 시클라멘 화분을 하나하나 들여다본다는 부자농부. 그런데 멀쩡한 꽃을 다 따버리는 모습, 뭐 하는 걸까? 보기에 이뻐 보이셨지만 이게 다 따줘야 되는 꽃이라서 땄어요. 따줘야 하는 꽃이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식물의 특성을 잘 살려라. 멀쩡한 꽃이지만 꽃을 따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대체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이제 아직 덜 자란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거를 따줘야지만 꽃으로 양분이 덜 가서 이파리가 빨리 커져요. 그래서 이파리로 양분 가라고 이 꽃들, 핀 꽃들을 따주는 거고요. 양분이 2% 많이 가게 되면 얘네처럼 이제 이렇게 등치가 커져요. 그 상품을 잎을 빨리 키우기 위해서 꽃을 따주는 거죠. 이렇게 상품 이 정도로 만들려면은 2, 3주 정도면은 이 정도 될 거예요. 꽃이 예쁘게 잘 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영양분을 잎에 보내서 건강하면서도 커다란 잎으로 키워야 나중에 피는 꽃도 크고 예쁘게 자란다고. 그런데 꽃을 가운데로 모으는 모습인데 이렇게 꽃이 폈을 때 하고 이렇게 꽃이 폈을 때 하고 어느 게 이뻐요? 왼쪽 게 좀 더 이게 더 이쁘죠? 이 벌어진 꽃들 있잖아요. 이렇게 된 것들을 싫어해요. 많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몰아줬을 때 이렇게 몰아주고 나면 상품 가치가 달라 보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만져주냐에 따라서 얘네 모양이 일단 달라지니까 상품 가치가 달라져요. 별게 아닌 듯하지만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세심한 작업. 이렇게 한 송이 한 송이 손길이 닿아야 시클라멘의 가치는 올라간다고. 매일 꽃과 함께하는 이승훈 부자농부. 그는 어쩌다 부모님과 시클라멘을 키우게 됐을까?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간호사라는 그 꿈을 갖고 공부를 했는데 그게 좀 부족해가지고 이제 재수까지 했어요. 재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이제 장래에 대해서 고민하던 찰나에 부모님이 이제 농사를 짓는 거 어떠냐. 한국농수산대학교라는 농업대학교에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졸업하자마자 여기 농장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간호사를 꿈꿨지만 그에게 맞지 않았고 부모님 권유로 시작한 농사가 의외로 적성에 맞았다는 부자농부. 하지만 쉽지는 않았다. 부모님하고 마찰이 가장 심했어요. 이제 저는 이제 배워가지고
내가 배운 지식을 이 농장에 투입을 하고 싶은데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해오던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시다 보니까 고집 부리면서 나는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제 제가 농사를 짓고 1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여름이었는데 그때 이 시클라멘은 건조하게 키운다고만 생각을 해서 너무 말렸다가 너무 뜨거워서 탄저병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화분수로 한 4,000개 정도를 그냥 죽여서 버렸습니다. 이제 그때 손해 본 거는 한 돈으로 치면 한 3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고요. 그리고 사실 부모님도 저를 믿었지만 잘할 거라는 확신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 한 번은 실수라고 생각하고 저를 이해한다고 좀 그때는 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제 부모님은 저를 보듬어 줬습니다.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부모님과 마찰을 겪으면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만 앞세우다가 좌절이라는 쓴맛을 보고 말았다는 이승훈 부자농부. 하지만 그를 다시 일으켜준 건 부모님이었다. 처음에는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이론적으로 일 처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경험이라는 거를 저는 그거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비싼 수업료 냈다 생각하고 한번 그냥 해봐라. 지켜봤었어요. 지켜봤는데 그래도 지가 이제 그거 한번 겪고 나서는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보기에는 그래도 미숙해 보일 때도 많고 그러긴 해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야지 아는 거겠죠. 변화가 그 경험을 쌓는 거는. 부모님은 인생의 선배이자 농사일의 선배로서 든든한 버팀목이자 후원자였다. 잠시 후 무슨 작업을 할 모양인지 무언가를 가져오는 이승훈 부자농부. 포대 속에 들어있는 것을 전부 통에 쏟는 모습. 뭘 넣는 건지 안을 들여다보니 정체를 알 수 없는 파란 가루들. 이건 뭘까? 이제 얘는 물에 녹는 비료로 얘를 물에 녹여가지고 식물한테 이렇게 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료를 녹여서 식물에 준다? 파란 가루의 정체는 식물에 주는 수용성 비료. 어떤 비료일까? 식물한테 주는 비료는 대표적으로 3가지 원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질소고요. 두 번째는 인산, 세 번째로는 칼륨.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비료 같은 경우는 질소, 인산, 칼륨 비율이 15, 0, 15로 이 비료를 줌으로써 이제 식물이 꽃피기 전에 좀 단단하게 굳히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비료의 비율을 다르게 사용하는데 잎을 튼튼하게 할 때는 질소를 보충하고 줄기와 꽃에 영향을 줄 때는 각각 인산과 칼륨을 보충한다고. 그렇다면 물에 희석하는 비율은 어떻게 될까? 2000배 1로 비료를 줘서 주는데요.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섞어주게 되면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런 기계를 통해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혼합을 끝낸 후 시클라멘 화분이 올려진 선반마다 무언가를 확인하며 돌아다니더니 시클라멘 선반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상황. 온실한 시클라멘 화분들이 전부 잠겼다. 저면관수라고 밑에서 물을 빨아먹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수영장에 물 채우듯이 밑으로 물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물을 밑으로 준다? 화분이 물에 잠겨 물난리가 난 게 아니라 화분을 2cm 정도 담가서 수분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물을 주고 있었던 것.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게 되면은 꽃이 물에 젖어서 꽃이 망가져요. 그래서 저희는 화분 밑에서 물을 빨아먹을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온실에서 수분까지 일정하게 공급하니 만여 개나 되는 시클라멘을 균일하게 재배할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물을 어떻게 줘야 하는 걸까?
이파리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소개가 빨리 마르지가 않으니까 잎을 들고 요 흙에다가 물을 버줘야지 꽃을 오래 볼 수 있어요. 구근 식물이기에 흙이 촉촉한 정도로만 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날 오후 온실을 돌아다니며 특정 시클라멘을 골라 옮기는 부자농부의 어머님 모습.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주문이 들어와서 이제 얘네 시집 보내려고요. 여서 최소한 7개 이상 되는 애들을 골라서 이제 포장에 다듬어서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시클라멘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재배하면 출하가 가능해지는데 그 중에서도 꽃이 7송이 이상 예쁘게 핀 시클라멘만 고른다고. 출하하기 전 마지막으로 꽃을 다듬어주고 시클라멘 전용 트레이에 담는데 형형색색의 다양한 시클라멘을 담을 때는 이승훈 부자농부만의 규칙이 있다고 한다. 이게 품종이 여러 가지라서 색깔별로 2개, 6개 이런 식으로 저희는 구색을 맞춰서 넣고 있고요. 보편적으로 빨간색을 많이 좋아하시고 또 흰색이 없으면 허전하다고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보라색이나 이런 거는 이제 매년 상인들 취향마다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출하 준비가 끝나고 트럭이 도착하자 시클라멘을 차곡차곡 싣기 시작하는 이승훈 부자농부. 이렇게 실은 꽃들은 전부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인근 꽃가게에 대량 출하한다는데 매출은 얼마나 될까? 예, 저희는 시클라멘만 해서는 1년에 매출이 약 4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클라멘으로 연매출 4억 원? 시클라멘 꽃으로 연매출 4억 원을 달성한 이승훈 부자농부. 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은 다음 날 아침 무언가를 준비하는 부자농부. 투명한 액체를 저울에 계량한 후 큰 통에 담고 이번에는 식초도 계량해서 큰 통에 또 부어주는데 뭐 하는 걸까? 지금 병해충을 예방하려고 지금 병충해 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병해충을 예방하는 약을 만든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젊은 패기로 도전하라. 두 액체를 부어준 통에 물까지 부어 병해충 예방약을 만드는 부자농부. 집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들인데요. 소주에는 이제 알코올이 들어있고 식초는 살균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주와 식초와 물을 50대 1로 섞어서 주면은 좋다고 저도 막 인터넷을 찾아보고 알아내가지고 저는 이제 한 번씩 꽃한테 예방하려고 주고 있습니다. 소주, 식초, 물로 만든 부자농부표 병해충 예방약. 시클라멘이 병해충에 취약하다 보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주기적으로 약을 만들고 있다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돌며 병해충을 예방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병해충 예방 후 이번엔 흙을 가져오더니 기계에 모두 넣는 부자농부. 그러자 기계가 반죽하듯 돌아가면서 뭉쳐있는 흙을 헤치는데 흙을 왜 여기에 넣었을까? 얘는 이제 상토 혼합과 트레이 분배기라고 해서 뭉쳐둔 흙을 풀어주기도 하면서 화분에 흙을 담아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피트모스랑 코코피트 그리고 펄라이트가 섞여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식물이 잘 자라도록 하는 영양분이나 또는 그 작은 입자들 그런 게 섞여 있는 혼합토입니다. 흙을 풀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부자농부. 의문의 초록색 액체에 갈색 액체까지 넣고 혼합하는 모습. 지금 준비한 것들은 대체 뭘까? 이 흙에 식물을 심었을 때 그때 이제 뿌리 발근에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얘는 이제 뿌리 발근에 도움되는 영양분이 들어있는 그런 비료인데요. 대표적으로 붕소, 마그네슘, 인, 칼륨 이런 영양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생물인데요. 이제 저거 기술센터에서 교육 받을 때 그때 이제 미생물을 같이 섞어서 주면은 병균도 잡아주고 뿌리 발근에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 들어서 얘도 같이 섞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뿌리가 중요한 식물을 재배하는 만큼
흙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정해진 영양분도 정해진 양도 없지만 흙에 대한 애정 많은 남다른 부자농부. 이렇게 완성된 영양액은 흙과 잘 섞이도록 풀어줄 때 넣어주고 있다고. 흙을 잘 풀어준 후 화분을 준비해 레일에 맞춰주는데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 이렇게 기계가 화분 속에 흙이 자동으로 담아주어서 일이 훨씬 수월하다고. 이제 화분을 작업장으로 옮겨 작물을 심기만 하면 되는데 흙은 기계가 심어주지만 작물을 심는 것은 사람이 할 일. 그렇다면 지금 심는 이 양파같이 생긴 것이 시클라멘의 뿌리인 걸까? 얘는 이제 시클라멘이 아니고 카라입니다. 이제 시클라멘은 이제 10월에 파종을 해서 재배 과정을 거치고 3월에 출하가 끝나고요. 이제 이 카라는 지금 파종을 해서 재배 후에 또 4월에 출하를 시작합니다. 부자농부는 모든 식물을 화분에 심어 재배하고 시기에 맞춰 출하해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그날 오후 시클라멘을 뒤로 하고 다른 곳을 찾은 부자농부. 그런데 이곳은 꽃은 안 보이고 푸릇푸릇한 식물들만 가득한데 이 식물은 뭘까? 얘네는 카네이션인데요. 이제 5월에 출하하려고 11월에 심어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카네이션도 재배하고 있다? 심은 지 3개월 정도 됐다는 카네이션. 카네이션도 시클라멘처럼 매일 들여다보고 관리하고 있다는데 요즘은 어떤 관리를 하고 있을까? 지금은 이제 카네이션 순 뽑아주고 있어요. 카네이션은 이제 순을 하나를 뽑아주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순이 3개, 4개씩 나오고 이제 그 순에서 이제 꽃이 피다 보니까 꽃을 더 많이 피우게 하기 위해 순을 뽑아주는 겁니다. 아래 큰 줄기를 잡아주고요. 이거를 하나 뽑아주고 이 키에 맞춰서 여기도 이렇게 하나 뽑아주고 여기도 이렇게 하나 뽑아주고 하면 이제 키가 일정하게 이렇게 됩니다. 아무 잎이나 뽑아주게 되면은 이제 카네이션이 자라면서 울긋불긋하게 울퉁불퉁하게 자랍니다. 수천 개나 되는 화분의 순을 솎아줘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예쁘고 일정한 모양의 카네이션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솎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이승훈 부자농부는 시클라멘과 카네이션뿐 아니라 칼라테아와 국화 등 계절별 다양한 꽃들을 재배하고 있다는데 1년에 약 한 2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절별 식물 판매로 연매출 2억 원? 시클라멘뿐 아니라 여러 식물로 연매출 2억 원을 내고 있다. 이승훈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식물의 특성을 잘 살려라. 두 번째, 젊은 패기로 도전하라. 시클라멘으로 연매출 약 6억 원을 달성한 이승훈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꽃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선물하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 사람이 저한테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이제 막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그럴 때 되게 막 보람차고 제가 이렇게 이런 농부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함 또 성취감도 많이 느낍니다. 꽃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을 믿고 매일 꽃과 함께하는 이승훈 부자농부. 당신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